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걷고 비슷한 일과를 반복하는 삶. 우리는 이런 일상을 평범하다고 부른다. 조용히 살아가고 싶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지 않고 그냥 내 할 거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다 등 아마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 텐데, 만약 이런 평범한 삶을 원하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연쇄살인마라면? 키라 요시카게, 그는 한적한 마을에서 조용한 직장 생활을 하며 살아간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고 정해진 루틴을 철저하게 지킨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인다만, 사실 15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살인을 저질러온 위험한 미친놈이다. 그런데도 키라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의한다. 조용한 삶을 원하고 불필요한 트러블 없이 매일 밤 자기 전에 우유 한 잔을 마시며 아침까지 숙면을 취하는 삶. 이 말을 듣고 나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는데, 정말 키라는 평범한 삶을 원했던 걸까? 아니면 평범한이라는 가면 뒤에 숨을 했던 걸까? 우리는 키라 요시카게와 얼마나 다를까? 우리도 일상 속에서 작은 욕망을 억누르며 살아간다. 화가 날 때, 짜증이 날 때, 어쩌면 키라처럼 모든 걸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은 없었을까? 키라는 특별한 괴물일까? 아니면 우리 안에도 작은 키라가 존재하는 걸까? 조용한 삶. 이 단순한 바람은 누구에게나 있다. 조용히 출근하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평범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키라 요시카게 역시 이런 삶을 원했다. 키라는 특별한 성공을 꿈꾸지도 세상을 지배하려 하지도 않았다. 오직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살고 싶었다. 마치 우리처럼 말이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했고, 회사에서는 조용히 맡은 일을 처리했으며, 점심시간에는 늘 같은 메뉴를 선택했고, 퇴근 후에는 한적한 길을 따라 산책을 즐겼다. 이러한 일상은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삶과 닮아있지는 않은 것일까? 게다가 우리가 키라의 일상생활에서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건 이런 생활 습관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도 키라와 비슷한 숨겨진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욕망을 억누르며 살아간다. 분노를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하고 싶은 말을 삼키며 사회적 가면을 쓴다. 키라도 마찬가지다. 그는 본능적으로 살인을 갈망했지만 이를 철저히 숨기며 평범한 사람처럼 행동했다. 즉, 우리와 키라의 차이는 욕망을 어떻게 표출하냐에 있을 뿐 본질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건데, 우리 모두 회사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침묵한 적이 있었을 것이다. 혹은 친구에게 화가 났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한 적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사회에서 감정을 억누르고 때로는 자신을 속이며 살아간다. 키라는 이런 감정을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했을 뿐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 사회 속에서 다양한 가면을 쓰며 살아간다. 직장에서는 성실한 직원으로, 친구들 앞에서는 유쾌한 사람으로, 가족 앞에서는 든든한 존재로 보이길 원한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러한 모습을 페르소나라고 명했는데, 이는 우리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낸 사회적 가면이며, 키라 요시카게는 이 페르소나의 개념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진짜 자신을 숨기기 위한 가면에 불과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키라와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을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키라처럼 다양한 가면을 쓰고 있다. 회사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짓고, 친구들 앞에서는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잘 지내 라며 가면을 유지한다. 가면을 쓰는 이유는 단순하다. 사회는 우리에게 특정한 역할을 요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렇게 억눌린 감정이 쌓이면 언젠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 키라는 철저하게 자신의 본성을 숨기며 평범한 삶을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 그 억압된 욕망은 걷잡을 수 없는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쌓아두면 이 감정은 분노나 무기력으로 변해 삶을 파괴할 수도 있다.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 필연적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우리는 점점 진짜 자신의 모습을 잃어갈지도 모른다. 현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키라처럼 억눌린 감정을 참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곤 하는데, 현대사회에서 증가하는 번아웃, 우울증, 분노조절 장애 등이 그 증거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키라와 다르게 살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단지 다른 방식으로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고 있을 뿐이다. 쇼핑 중독, 폭식, SNS 과몰입 같은 행동들은 사회적 가면을 유지하려다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현대적인 방법일 뿐이다. 키라는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일 뿐 우리 역시 일상 속에서 점점 더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결국 중요한 것은 사회적 가면을 벗을 수 있느냐는 문제다. 키라는 가면 뒤에 숨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끝까지 평범한 삶이라는 환상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은 과연 진짜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 말이다. 여러분도 분명 지금 어떤 가면을 쓰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면을 벗었을 때 진짜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쓰고 있다. 키라는 살인마였지만 사회적 가면을 쓰고 완벽한 평범함을 연기했다.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동료들과 필요 이상의 관계를 맺지 않았으며 점심시간에는 늘 같은 메뉴를 선택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통제하려 했지만 결국 키라는 통제할 수 없는 충동에 굴복했다.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억눌린 감정은 쌓이고 쌓여 결국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는 법이다. 우리는 키라와 다른데도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 혹은 우리 역시 언젠가 가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게 아닐까? 이제 자문해보자. 우리는 키라처럼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키라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조용한 삶을 바라는 마음은 키라와 다르지 않지만 그 이면에 억눌린 감정과 욕망이 쌓이고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른 점이 있다면 아직 가면을 벗지 않았다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키라 요시카게처럼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키라 요시카게는 평범한 삶을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스스로의 본능을 외면한 채 완벽한 현재의 삶을 유지하려 했고 결국 그 억눌린 욕망으로 키라는 파멸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 가면을 쓴 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대사회에서의 현실이지만 이 가면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크크, 이런 일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키라 요시카게의 이야기는 만화적 요소를 빼고 보면 단순한 허구가 아니다. 키라라는 존재는 어쩌면 우리 안에 억눌린 감정, 가면 뒤에 숨은 또 다른 자아의 상징일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중요한 것은 가면을 쓰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벗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조용한 삶을 원했던 한 머저리의 이야기는 만화로서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된다.